자, 여러분, 겉보기엔 그냥 그런 회사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엄청난 변신을 한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런 어쩌면 숨겨진 보물 같은 기업 제형솔루텍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말해주죠. 왼쪽이 돈 안 되는 옛날 사업하던 과거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지금 첨단 부품을 만드는 현재 모습이에요. 완전히 다른 회사라고 봐도 되겠죠? 바로 이 엄청난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투자 포인트가 다 녹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사업 방향 살짝 튼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과거를 그냥 싹 지워버린 수준이에요. 2024년 8월이었죠. 계속 안 좋아지던 금융사업, 이거 과감하게 다 접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 첨단 광학기술의 회사의 운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새로운 미래가 뭐냐? 바로 나노광학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 손 살짝 떨어도 선명하게 나오는 거, 바로 그 손떨림 방지 OIS 기능. 그런 아주 작지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사업 바꾼 게 어쩌다는 거냐? 이 변화가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고 이게 왜 강력한 투자 포인트가 되는지 그 성장의 엔진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물건만 바꾼 게 아니에요. 파는 물건의 급을 바꾼 거죠. 이 차트 좀 보세요. 옛날에 팔던 부품 단가가 1이라면 지금 파는 신제품은 무려 5.5배.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를 팔아도 버는 돈이 5배에서 6배가 넘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773%. 와, 이거 잘못 본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7배가 넘게 그냥 폭발해버린 거예요. 시장에서는 다들 깜짝 놀랐죠.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 회사가 선택한 길이 맞았다는 걸 숫자로 그냥 증명해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그냥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장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아주 튼튼해요. 첫째, 삼성이라는 아주 든든한 고객사가 있죠. 둘째, 기술력이 좋아서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이고요. 게다가 이제는 스마트폰 넘어서 자동차, 로봇 쪽으로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엔 중저가 폰에도 OIS가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아니, 회사는 이렇게 잘 나가고 돈도 엄청나게 버는데 왜 주가는 빌빌거릴까요? 왜 실적을 못 따라가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이 회사를 둘러싼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성장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족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걸 모르면 제형솔루텍을 절반만 아는 겁니다. 가장 큰 족쇄,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버행입니다. 이게 뭐냐면 팔려고 대기 중인 주식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머리 위에 거대한 물폭탄이 매달려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주가가 조금만 오를만 하면 저거 언제 터지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더 못 올라가는 거죠. 언제든 시장에 주식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주가를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 물폭탄의 정체가 뭐냐? 바로 이 전환사채, CB 때문입니다. 특히 이 표에 있는 12회차 CB를 보세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격, 즉 전환가액이 고작 662원이에요. 지금 주가보다 훨씬 싸죠? 이걸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주식으로 바꿔서 팔면 무조건 이득인 땅 짚고 헤엄치기인 셈입니다. 이러니 계속 팔려는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족쇄는 바로 이 불안정한 주주 구성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최대 주주 지분이 고작 12.4%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면 경영권도 불안정하고 지분 좀 가진 누군가가 갑자기 나 주식 다 팔래? 해버리면 주가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봅시다. 한쪽에는 엄청난 성장 스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주가를 짓누르는 심각한 리스크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결국 이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사는 정말 좋은데 주식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사업 자체는 성공적으로 변신했고 돈도 잘 벌고 시장에서도 잘 나가요. 하지만 앞서 말한 그 전환사채 물량과 불안정한 지배구조라는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바로 그 리스크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족쇄들이 주가를 꽉 누르고 있다 보니까 다른 비슷한 회사들에 비해 주가가 터무니없이 싸다는 거죠. 보세요. 동종업계 평균 PER이 12에서 15배인데 여긴 고작 6에서 8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이 제시하는 최종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관망 후 분할 매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 섣불리 달려들지 말고 지켜보다가 싸질 때마다 조금씩 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리스크들 때문에 주가가 출렁일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바로 그 순간을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우선 그 전환사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푹 꺼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특히 7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조금씩 나눠서 사는 거죠. 이건 단타로 접근할 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 될 겁니다. 과연 제형 솔루텍은 이 지긋지긋한 과거의 족쇄를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 태어난 이 하이테크 기업이라는 정체성에 걸맞은 평가를 시장에서 받아낼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의 힘이 과거의 그림자를 걷어낼 만큼 강력할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